책상에어 판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저요? 잘 못 지냈어요.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죠? 엄청 오랜만인 것 같고, 저희가 원래 선거 끝나고 바로 만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선거 끝난 지도 한참 됐고, 앞으로 5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되게 기대되고 있는 지금인데, 아, 기대가 되시나요? 뭐 기대도 되고, 어차피 누가 하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흘러갈 테니까, 좋은 쪽으로 기대하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긍정적이시군요. 아, 그죠. 인생은 긍정적으로. 녹음을 좀 오래 쉬었죠. 당연히 업로드도 빵꾸가 많이 났는데, 왜 그랬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자가격리가 풀렸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슈퍼 항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피하실 수 있을 때 다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고 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방역을 정말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듣지만 이걸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1,000만 명이 훨씬 넘었더라고. 5분의 1 이상이 지금 걸린 상황인데. 이제 4명 중 1명이래. 그러니까 이거 직전까지만 해도 낱낱이랑 저랑 아무도 안 걸렸을 때 언젠간 우리 둘 다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뜬금없이 낱낱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그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낱낱의 확진으로 잘 먹고 잘 쉬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또 어느새 세 번째 서랍 구독자가 또 50명이 또 달성했어요. 와. 50명 됐고 박수. 오히려 업로드를 안 하니까 방송이 더 잘 되는 건 왜인가라고 좀 의문을 가졌던 요즘인데 오랜만에 복귀했으니까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코로나는 뭐 아팠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어떻게 뭐 지낸 거 따로 있어요? 일상 같은 거? 아, 저도 되게 열심히 지냈죠. 개인적으로 뭘 하나 지원했었는데 떨어졌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뭐 이것저것 되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에 인원이 한 반 이상 없어요. 막 다 자가격리 들어가고 해가지고 또 저희 회사 방침은 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확진이면 본인이 음성이라고 해도 일주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중에 첫째가 걸려가지고 일주일 쉬었다가 다음날 복귀했는데 또 둘째 걸려서 다시 들어가고 그 막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팀장님이 회사에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있는 경우라면 한 번에 걸리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왕 걸릴 거면 안 걸리는 게 좋지만 걸릴 거면 한 번에 확 걸리고 다 같이 그냥 풀려버리는 게 나은데. 맞아. 저도 동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거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해가지고 걔네는 걸리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제가 방을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갈 순간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을 마시러 간다거나 물도 거의 그냥 방에서 해결을 했고 제가 나갔다 왔을 때마다 칙칙칙칙 뿌리는 소리가 그 소독제? 그리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다 열어서 환기를 한 상태여가지고 그 집 안이 집 밖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찌나 철저히 하시던지. 그게 뭐 맞는 거긴 한데. 맞는 거긴 한데 좀 슬펐나? 나는 아니 슬프지 않아서 처음에. 근데 그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슬펐다.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바이러스 그 자체다. 나란 인간 바이러스. 혹시 자가격리할 때 뭐 꿀팁 같은 거 뭐 없어? 꿀팁 같은 거 있죠. 저는 되게 수도권에 살면서 그렇게 엄청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했던 게 그 어플이 있어요. 비대면 진료. 그 여러 어플들이 있는데 저는 닥터나우라는 어플을 이용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는데 그걸 이제 거리도 아무 상관없이 서울 지역 내에서는 킥비가 5,000원이야. 원래 무료인 데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원래 10,000원인데 이게 비대면 진료 코로나 진료로 지금 할인 50% 해가지고 그냥 다른 이제 사람이 동거인이 방문하는 거는 무료고 그냥 킥비로 이렇게 바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한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퀵으로 받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좀 지원되는 건가 보네? 이게 수도권까지 배달이 되나 봐, 퀵이.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체계가 잘 돼 있구나. 그리고 진짜 코로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모든 시행착오를 다 겪어가지고 그게 절차가 진짜 따박따박 다 있고 무슨 심리 지원도 해준다 하고 뭐 이렇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문자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활용을 하면은
치료도 다 잘 받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몰랐는데 꿀팁이네. 그 어플에서 꿀팁이고, 하면 기계로 다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안 걸렸으니까 하는 말인데 빨리 목 스프레이를 준비하세요. 목에 직방으로 뿌리는 스프레이가 이게 있거든요. 뭔데? 또 이제 기침 안 나는 거야? 그 목 아플 때 뿌리는 포비드 요오드로 성분이 된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게 그 성분은 다 똑같고 이름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모겐 스프레이, 뭐 무슨 용해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좋으니까 그걸 하나를 꼭 약국에서 쟁여두고 비상약으로 그거를 이렇게 칙 뿌리면은 목에 직방이야. 용각산으로 먹으면 안 돼? 용각산도 괜찮은데 그거는 녹여 먹는 내내 그 약간 텀이 있잖아. 녹여서 먹으면 그 목에까지 가는데 스프레이는 직방으로 쏘니까 이게 목에 코팅이 되면서 안정이 돼? 약간 염증을 아까 완화시켜주고 그래야 침을 삼킬 때 진짜 칼춤 추는 그거를 느낄 수 약간 조금 완화시켜주고 칼춤을 아예 100% 없애진 못하는데 완화시켜주고 약간 한 기름을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니까 그 목 스프레이를 꼭 준비하시고 격리 기간에 필수품. 그리고 닥터나우 어플 그런 비대면 진료 어플을 꼭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목캔디도 있으면 좋아요. 목캔디? 네. 목에 그냥 다 몰빵하는구나. 원래 목캔디로 몇 명 하다가 목 스프레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뿌리니까 좋더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면서. 그리고 꿀을 꼭 준비하십시오. 꿀은 또 왜? 그 따뜻한 꿀물을 먹으니까 약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 많이 자주 마시고. 그냥 따뜻한 물 먹기 좀 힘드니까 꿀을 타서 먹으니까 약간 꿀이 약간 그런 또 그런 항염 이런 그런 성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주 좋더라고. 과연 제가 언제까지 안 걸릴 수 있을지도 좀 정쯤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또 우리 방송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얘기 잠깐 접어두고. 예. 오늘은 이맘때쯤 하면 오히려 좋은 주제죠. 뭐 코로나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코로나 안 걸리면 친구 없는 거다. 뭐 아싸다 그런 말이 있던데. 덕분에 친구 있네. 근데 뭐 그럼 어떤가요? 어차피 아싸면 집에서 혼자서 든든하게 만화책도 보고 시간 잘 보내면 되거든요. 드디어 스케줄이 돌아왔어요. 원래 지난 대선 특집에 하려고 했다만 미뤄왔던 만화 특집이었지만 낱낱이 스타트를 웹툰으로 끊어버려가지고 웹툰 특집이 되어버린 웹툰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웹툰 한번 하고 다음에 만화책 같은 걸 따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고 인생이 항상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좀 이끌어주는 게 있으니까 오늘은 웹툰 특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때 낱낱이 했던 게 그 숲속의 담이죠? 네. 그때 제가 그 캡처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숲속의 담 읽다가 중간에 까먹고 있었는데 방송 듣고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시 정주행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저도 좀 재밌게 들었었고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웹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웹툰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좀 딴 얘기 좀 해보면 낱낱은 집안에서 첫째라 그랬잖아. 맞이라 그랬지. 저는 둘째이자 막내니까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집안에서 좀 신문물, 새로운 것들을 막 가져오는 게 보통 누나나 형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둘째는 맨날 누나가 뭐 하고 있으면 그걸 막 따라갔던 것 같아. 노래나 게임이던 만화든지 전부 다 누나가 보던 것들을 내가 막 따라서 하고 싶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웹툰 또한 제 인생에서 좀 시작을 찾아보면 누나가 원래는 컴퓨터로 맨날 게임 같은 걸 했었거든요. 막 바람의 나라도 하고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게임은 안 하고 뭐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때 누나가 보고 있던 작품이 김규삼 작가님의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란 작품이 있었는데 학원 개그물 만화거든요. 지금 봐도 너무 재밌긴 한데 그 작품을 보고 있었고 그걸 보면서 나도 누나처럼 뭔가 저런 거 좀 따라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웹툰에 뛰어들게 됩니다. 낱낱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만화를 인터넷으로 보던 시대가 아니었죠. 이렇게 뭐 주간 점프 같은 거 돈 주고 사서 보거나 동네 만화방 같은 데 가면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막 돈 주고 빌려봤잖아요. 윙크라는 거 있었어요. 윙크, 그것도 주간 그거잖아. 맞지? 주간인지 월간인지 모르겠는데 3,000원씩 주고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막 사서 보고 책방 같은 데는 인기 없는 만화책은 권당 한 100원씩 했던 것 같고 인기 많은 건 한 권당 300원씩 주고 빌려왔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던 만화가 어느 순간 다음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이제 인터넷으로 풀려버리는 시기가 오죠. 그때가 한 2000년대 중반이란 말이야. 벌써 보면 웹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온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봐도 되고 지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20년? 그치 2000년대 중반에 나왔으니까 지금 2022년이잖아요. 거의 20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컨텐츠 웹툰 강국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한테 웹툰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빠질 수 없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렸을 때 누나가 보던 걸 따라보기 시작한 게 저의 인생의 첫 경험이었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뭐 웹툰 산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아니고, 그거는 다음에 낱낱이 한번 해주시겠죠? 낱낱 전공이시니까. 낱낱하게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시절 좋아했던 웹툰을 한번 쭉 소개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이버에 좀 한정해가지고. 크게 웹툰이 네이버랑 다음으로 좀 나뉠 수 있죠. 두 개 중에 두 개를 다 하는 건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웹툰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네이버를 좀 중점으로 해서 제가 성장하면서 읽어왔던 것들 중에 재밌었던 것들을 쭉 한번 읊어보려고 합니다. 낱낱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뭐 궁금해서 읽어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낱낱한테 인생 첫 웹툰이 뭐야? 기억나는 게? 저는 그런 거죠. 저도 정글거 봤고요. 그 김풍 작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 나와가지고 그냥 되게 단순한 그런 웹툰도 있었고. 해헷 나온 그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그거 일상툰. 페인 가족 그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치. 페인 가족, 김풍의 페인 가족 맞아, 기억난다. 그거랑 진짜 처음 거의 초창기 때부터 봤다고 할 수 있죠. 그 강풀 많이 봤죠. 그 당시는 막 그림체 같은 게 엄청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말한 것처럼 일상 같은 거 대충 그려서 올리고 했던 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맞아. 뭐 날씨 그린 남이 사는 이야기인가? 그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일상툰을 좋아했어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또 개그도 한 번씩 나오고, 그죠? 일상 개그물을 정말 경험을 좋아하고, 좀 공유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저는 위에서 나왔지만 김규삼 작가의 입시 명문 사립 정글고라는 작품을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거 보다가 약간 탈주한 것 같아요. 그게 완결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도 완결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재밌었던 기억만 나고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이게 2006년 1월 16일 날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진짜 별거 없는데 불사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그 주인공이 특이한 게 얼굴은 닭대가리에다가 몸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반인 반수인 거죠. 그런 불사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또 특징이 엄청난 천재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 불사조가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겪게 되는 학원 판타지물이거든요.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김규산 작가님은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인기 작가로 남아 계시거든요. 대표작으로는 하이브 또는 쌉니다 천리마 마트, 요거는 제가 알기로 드라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비질란테, 가장 최근에는 은탄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은 골방 환상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들어봤나요? 네. 2005년 12월 12일 작품인데,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다니. 원희 심윤수 작가님이 그리셨습니다. 이건 어떤 기억나? 골방 환상곡은? 그림체만 기억나요. 보진 않았거든요. 약간 그 고양이 같은 게 나오고. 맞아요. 근데 걔가 놀랍게도 고양이가 아니라 늑대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늑대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일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웹툰은 다 이런 소소한 내용이었어. 간간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는 일상 개그물이라고 보면 되고, 원희 작가님은 거의 웹툰의 거의 네이버 웹툰의 시초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후에는 웹툰을 그리시지는 않고 원희 프레임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우셔가지고 만화라든지 게임 컨텐츠 쪽에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음은 AA라는 작품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AA요? 이건 몰라요. 선정지숙 작가가 그리셨고 2006년 8월 17일 날 연재를 시작했는데 로맨스물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조건이 딱 한 개가 있어. 대머리인 남자랑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화 속에서 대머리랑 만난다는 얘기겠죠. 이게 만화 속에서 대머리랑 이어지는데 약간 그런 게 있지. 절대 안 해. 이런 건 다 절대 이뤄지고. 전혀 반대인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 셰프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셰프님이 대머리인 거예요. 그런 대머리를 싫어하는 여자 주인공과 대머리인 남자 주인공이 그려가는 로맨스물입니다. 다음은 에피소드 메이비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응? 에피소드 메이비. 아니 진짜 다양한 걸 봤구나. 전 보는 것만 그때는 진짜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2007년 1월 5일 작품인데 정마루 작가님이 그리셨거든요. 로맨스물이에요, 이것도. 남자 주인공의 딜레마가 되게 많아가지고 고구마 먹는 로맨스물 있죠. 그 답답한 느낌인데, 또 하렘물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 한 명이 다수의 이성과 만나가지고 누구를 고를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로맨스물이거든. 지금도 되게 그런 포면 많이 나오죠.
장르지 뭐 하나의 장르. 그래서 요것도 약간 그 좀 팬층이 있는 것 같아 매니아층이.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누구를 고를 것인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주변 여자 주인공들의 또 어떤 개인의 사정 등이 나오면서 재밌지만 중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로맨스물입니다. 이후에는 에피소드 칵테일 같은 비슷한 장르를 연주하고 계세요. 다음은 김풍 작가의 내일은 럭키곰스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아니요. 2008년 3월 28일 작품인데 고민형이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작품이에요. 중간중간에 개그라든지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김풍이라고 하면 약간 개그맨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능에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시작은 웹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웹툰이라는 걸 처음 도입했던 사람이 김풍이거든요. 웹툰이 떠올려보면 옛날에는 저기 DC 인사이트라고 하는 나 그럼 진짜 시조새부터 얘기한 거네. 그 커뮤니티에서 처음에 웹툰이라는 게시판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해가서 다음 네이버로 커진 거란 말이야. 아니 지금 페인가드 검색해봤거든요. 나 이 그림체 잊고 있었는데 보면 이 기억나지? 시기에 내 모든 그림의 사람은 이 형태였어. 이렇게 눈 이렇게 그리고 입 이렇게 해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모든 그림체는 다 이 김풍의 페인가족 이 캐릭터를 그렸던 기억이 나. 나름 재밌고 그림체가 귀여워요, 그죠? 그리고 맞아. 그게 네이버 웹툰, 네이버가 그냥 인터넷 웹툰을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되니까 김풍 작가님은 되게 입지전적인 느낌이지. 다음은 핑크레이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이거는 알아요. 봤어요? 이거 순정이잖아. 맞아요. 2007년 5월 2일 연재를 시작한 연우 작가님의 작품인데 별명이 핑크레이디인 여자 주인공과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흔드는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알콩달콩하는 로맨스물이거든요. 특히나 이 핑크레이드는 당시에 약간 그림체 혁명 같은 느낌이었어. 그림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 제가 이전에 앞에서 소개했던 작품들 또 아까 찾아봤다고 했지만 그림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웹툰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저런 그림체로 연재를 했을까 싶은 시기도 있었는데 핑크레이디라는 작품은 그림체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봐도 예뻐요. 이 작품은 또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이것도 좀 최초인 것 같은데 요즘에 왜 드라마나 웹툰에 노래랑 콜라보해서 나오는 OST 같은 게 많이 있잖아. 맞아요. 네이버 웹툰에서 아마 핑크레이디가 거의 최초로 이런 웹툰 OST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노래가 트로맨스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대는 그대만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웹툰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대는 그대만은이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내가 웹툰을 안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하일권 작가의 3단 합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아니요. 2008년 6월 30일 작품인데 하일권 작가는 알아? 알지. 판타지물인데 이거는 인조인간인 여자 주인공과 학생인 남자 주인공이 그려가는 판타지물이거든요. 하일권 작가님은 이전에 이미 삼봉이발소라고 하는 작품을 다른 곳에서 연재하시면서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로 하일권이 온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되게 들떴던 기억이 나는데 저 목요개신 좋아합니다. 오고 계신 재밌지 그 개그물 그 이전에는 삼봉이발소나 이런 삼단합체처럼 좀 되게 다크한 분위기의 작품을 많이 그리셨거든요. 삼봉이발소는 말 그대로 이발소에서 일어나는 작품인데 외모에 자격지심이 있는 학생이 어느 날 우연히 삼봉이발소에 들리게 돼. 거기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주는 엄청 잘생긴 이발사를 만나면서 그려가는 약간 일상 판타지물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안나라 수나라마 같은 작품도 있었는데 다 특유의 하일권류 다크한 분위기가 끼어 있어요. 마치 스릴러 작품 보는 것처럼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좀 반전을 주기도 하고 이후에는 완전 장르를 바꿔서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목욕의 신 같은 걸 연재하시면서 좀 장르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봤나요? 아리까리한데요. 2008년 4월 23일 작품 김명현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김명현 작가님은 진짜 네이버 웹툰의 로맨스 장인이세요. 연애세포, 트웬티스 등등의 로맨스 코미디를 주로 연재하시고 그림체가 되게 특이한데 되게 2등신, 3등신 정도의 볼살이 통통한 캐릭터로 그리시거든요. 그런 특유의 귀여운 그림체랑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는 커피를 통해서 이어지는 남녀의 달달한 로맨스물인데 안 봤어? 그림체도 한 번도 안 봤어 그런 거? 되게 좀 귀엽게 생겼어요. 이따만 해도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 뭐 아메리카노가 뭔지 카라멜 마키아토가 뭔지 몰랐는데 이런 웹툰을 보면서 커피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게 되고 달달한 게 당이 땡기실 때 이런 김명현 작가님의 작품을 좀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
이게 빠질 수 없죠. 낱낱 또 말하긴 했는데 선아래 작가의 남이 사는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봤죠? 네. 이건 이건 어땠어요? 시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재밌고 이거는 그냥 진짜 남의 이런 일기를 보듯이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개인 이야기랑 가족 이야기랑 여행기에다가 결혼 소식까지 정말 한 작가의 인생을 다 담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웹툰계에서 일상물의 거의 최초 원조격이라 봐도 되고 개그 요소가 되게 기가 막혀요. 약간 한국의 아따맘마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 그 노란색 쫄쫄이 진짜 실생활에 그걸 입지 않으시겠지만은 그게 너무 약간 그거 왜 입혔는지 알아? 돼 있지.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기 귀찮으셔가지고 옷 그리기 귀찮아서. 그러신 거야. 그리고 작가님 본인은 노란색 쫄쫄이, 언니는 분홍색 쫄쫄이, 맞아, 동생은 파란색 쫄쫄이 해가지고 그 색깔 같은 거 맞춰줬던 게 기억이 나고 아직까지도 이 작가님의 가족 관계를 다 외우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니, 그다음 본인, 맞아. 동생 시기. 맨날 우리 시기, 우리 시기에서 나왔던 게 기억나거든. 난 엄마랑 특히 에피소드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 약간 진짜 거의 주연이잖아, 주연. 엄마가 그 되게 말도 재밌게 잘하시고 그 딸이랑 투닥투닥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맞아. 나중에는 결혼 이야기까지 풀어주시면서 정말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일상 개그물 남이 사는 이야기. 다음은 싸우자 귀신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저 탈주했죠. 아 중간에 끝까지 보는 게 잘 없구나. 2007년 6월 4일 작품인데 이민스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이 작가님은 싸우자 귀신아, 싸우자 귀신아 2, 라크리모사 같은 주로 귀신이랑 영혼, 퇴마 같은 주제를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작가님을 부를 때 스님이라고 불러요. 이민 스님 하다가 스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남자 주인공이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귀신, 유령 상태인 여자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함께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영혼을 구제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중간에 작가님이 급하게 군대를 가시는 바람에 장기 휴재를 했는데 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좀 나고 이후에는 계속 비슷한 장면 그리셨고 내용이 가볍지만이 않아요. 되게 스릴러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스릴러 잘 못 보는데도 요거는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요런 퇴마물 같은 거 좋아하시면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 요것도 좀 유명한데 어서오세요 305호에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이거 이 작가님 진짜 명작이지. 지금 이것도 막- 중간에 탈주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 봤는데 완결은 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탈주했나 봐. 근데 지금 연주하시는 건 너무 잘 보고 있어. 아 뭐 탈주 닌자야 뭐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완결이 난 거를 한 번에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매주 하다 보면은 그리고 다양한 걸 보다 보면 까먹어 내가 이게 보고 있는지. 특히나 이렇게 막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런 게 또 아니면 또 까먹기도 쉽고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일상 살다 보면 이게 완결이 나고 유료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제 난 안 봐. 못 보지. 2008년 3월 3일 작품이거든요. 완한 작가님이 그리셨습니다. 안한 작가님 너무 좋아. 주인공이 어느 날 이사를 왔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같이 정상인 애들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런 이웃들과 벌어지는 너무 재밌는 개그물이고 이후에는 하나 또는 집이 없어 등등을 연재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되게 인기 있는 작가로 남아 계세요. 집이 없어 저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연재 중이죠? 네,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내용이야 대충?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같이 모르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다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잖아. 이것도 이런 기숙사에서 일어나는 고등학생들의 약간 그런 거를 다 다뤘거든요. 이것도 저도 완결라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 재밌습니다. 가벼운 개그물 같은 게 땡기신다라고 하면 추천드려 개그물은 볼게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집이 이거는 없어는? 좀 심각한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좀 그런 걸 좀 담고 있구나.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어쨌든 완한 작가님은 추천. 다음은 세계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2007년 11월 6일 작품인데 안 본 게 진짜 많구나. 노란구미 작가님이 그러셨거든요. 하여튼 봤다고 어디서 말하면 안 되겠네. 남녀 3명이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로맨스 성장물이고 이후에는 은주의 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연재하시면서 나 이거 봤는데? 작가님이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본인이 인테리어를 했던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만화를 그리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좀 2부 3부로 갔잖아요. 약간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탈주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왜? 이거 약간 고구마? 약간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거 웹툰 이거 드라마화도 됐잖아. 이 드라마화가 됐는데 이 그건 못 드라마화가 진짜 봤는데? 재밌어. 언제 좀 예전이에요? 예전은 아니고 한 2, 3년
저는 그건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웹툰은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와이프분이 이제 완화를 그리시고 옆에서 이제 그 남편이 도와주시는데 남편이 블랙 남자라고 해가지고 은주의 방이라고 하는 웹툰에서 계속 등장을 해요. 뭐 그런 좀 재밌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센 놈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이거 좀 유명한 거잖아요. 안 봤죠. 2008년 유명한데 안 봤다. 2008년 6월 그림체다. 2일 연재를 시작했는데 박용재 작가님이 그러셨거든요. 시골에서 싸움으로 이름을 날리던 주인공이 이제 서울을 접수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펼쳐지는 학원 폭력물이에요. 그림체부터 시작해서 캐릭터의 고유한 속성이라든지 스토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는 정말 추천드려보고 왜 우리가 웹툰에 굿즈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예전에는 굿즈 같은 게 처음 나올 때는 많이 없었는데 저도 이런 센 놈의 굿즈를 구매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텀블러라든지 티셔츠 같은 거 구매해서 막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후에는 그 유명한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 연재중 아니에요? 모르겠어. 난 이거는 지금도 연재 중이고 제가 안 본 거면 아마 연재 중인 게 맞을 엄청 거예요. 오랫동안 연재하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님이시니까 폭력물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센 놈을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학생 때 진짜 열정적으로 웹툰을 보던 시기였는데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웹툰을 잘 안 보게 돼요. 이제 대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알바하고 낱낱이랑 막 동아리하고 한다고 웹툰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잠깐 음악의 길로 빠지시면 그래서 한번 제 개인적으로 2010년대부터는 웹툰 암흑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후에 한 2010년 중반부터 다시 웹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010년 이후의 작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때쯤부터는 웹툰이라고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그림체라든지 스토리 같은 것들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첫 번째로는 후은 작가님이 계세요. 별의 유언, 새와 같이, 숲속의 미마, 환상적인 소년 등등을 그리셨는데 혹시 봤나요? 그림체 알아요. 전통적인 판타지물 작가시거든요. 현실에 없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항상 그려주시고 동서양의 설화라든지 옛날 느낌의 내용을 되게 조용조용하게 풀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특유의 또 이 작가님만의 다크한 분위기가 계속 막아 끼어 있다 보니까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 중에 되게 슬픈 이야기 있죠. 그런 슬픈 이야기처럼 가슴을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음은 패션왕 기안84 작가의 패션왕이 있어요. 이거 봤나요? 저 패션왕 봤죠. 그 탈주하긴 했지만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후에 그 복화강도 봤어? 아니 그게 여러 사람들이 탈주한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로 나도 탈주를 했거든. 이 작품은 사실 그러고서 안 봤어. 만화보다는 작가 자체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 늑대인가. 그때 탈주하고 안 봤지. 그게 그때 막 별점이 되게 들쑥날쑥한 작품은 너무 유명하고 당시에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센세이션했지. 그 패션왕이랑 그 우기명 캐릭터 그 자체랑 그 스토리가. 그죠. 그 특유의 뭐 개그라든지 옷 같은 거 입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옷 못 입었었는데 막 그게 가는 약간 성장물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지. 우기명의 성장물이라고 볼 수 있지. 우리와 함께 커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아마 우기명이라는 주인공이랑 그거 근데 그 기안84 작가님이 고백하셨더라고. 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진짜? 무리수를 뒀다라고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뭐 비슷하게 했는데 항상 흐름이 별점이 되게 들쑥날쑥한 게 특징이에요. 최근에는 복화광이라고 하는 패션왕에서 이어지는 작품이 완결돼가지고 제가 완결랑을 한번 쭉 봤었는데 나름 재밌었고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나름 센세이션 했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 좀 추억에 잠겨가지고 그냥 볼만했습니다 나름. 그 시절 모두가 이 포즈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어깨 위에 서 올리고 그러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자세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 자세. 나름 코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 작품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좀 이렇게 추억 같은 게 많이 좀 떠오르는 작품이었어요. 저도 보면서. 다음은 수업 시간 그녀란 작품이 있습니다. 봤나요? 아니요. 2013년 5월 작품 박수봉 작가님이 그리셨는데 이 작가 이름 되게 엄청 모노드라마 같이 조용조용한 게 좀 작품의 특징이에요. 엄청 익숙해. 주인공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저 봤어요 이거. 이거 보고 올해도 벚꽃도 함께도 보고요. 야채호빵까지 봤습니다. 어때요? 본 기억이 뭐가 있어? 이거 진짜 약간 맘 따스운 얘기잖아.
주인공이 대학교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이야기에다가 마치 음식으로 치면 슬로우 푸드 같은 되게 조용조용하고 천천하게 흘러가는 작품이라 가지고 저 이런 잔잔바리 엄청 좋아합니다. 요런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박수봉 작가님을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 이분 또 너무 유명한데 오묘 작가님이 계세요. 아오. 스튜디오 짝조름 밥 드디어 먹고 갈래요? 나오셨네. 각자의 디데이 등등을 그리셨는데 이거 봤어요? 아 당연하죠. 다 봤어? 다 봤지. 아 나름 좋아하는가 보네 오묘 나 작가님. 이 작가님 너무 좋아해. 어떤 기억이 나요? 이 그림체를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이 아는 사람 이야기 이것도 진짜 너무 재밌었고 이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좀 그냥 다 제 취향이에요. 이 주인공들 캐릭터나 이런 게 다 각자의 디데이는 한 진짜 3-4번을 정주행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그 정도로 많이 봤어? 귀여워가지고. 이게 작가님께서 어떤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조연들까지도 되게 성격을 잘 넣어주셔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갈래요는 자매 얘기잖아. 그래서 공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많이 봤지. 이건 요리도 나오고. 아 맞네. 아, 나는 완전히 좋아하는 거구나. 맞아. 그림체가 약간 그 파스텔 톤 같이 풋풋한 느낌이 나가지고 마치 비유를 하자면 크레파스 같은 걸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런 되게 그림체가 마음에 들고 부드러워가지고 좋아했고 내용이나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이 오묘 작가님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김풍 작가의 찌질의 역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재밌죠. 봤나요? 봤어요. 어때요? 이거 약간 우리 세대보다 조금 윗세대긴 하잖아. 그래서 조금이지. 그냥 그 응답하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맞네. 정말 찌질한 남자 주인공이 대학생활부터 시작해서 취직하는 나이까지 자신의 인생을 그린 작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 때문에 너무 재밌었냐면 그런 주인공의 20살 때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좀 특유의 찌질한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에게 좀 대입이 돼가지고 슬프지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난 말처럼 예전에 어떤 대학교 아니면 그런 20살의 문화 같은 걸 보시고 싶다라고 하면 김풍 작가님의 찌질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달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이것도 명작이잖아요. 산삼 작가님이 그리셨고 2015년 3월 7일 작품인데 이것도 눈물 쏟는 이야기 아니구나. 이건 개그물입니다. 잠깐 착각했네. 아 이거 안 봤나요? 네, 이거 안 봤어요. 이거 탈주했어요. 이런 거 제가 잘 못 보나 보네. 맥락 없는 개그물이에요. 이 개그가 너무 재밌어.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뭐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떠오르는 그런 개그물이거든요. 그래서 킬링 타임용으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은 가스파드 작가님의 선천적 얼간이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재밌죠. 봤나요? 이거는 좀 진짜 약간 고차원의 그거잖아. 나 그렇게 생각해. 하이 개그? 아 그런가? 뭐 또 그런 느낌은 아닌데 가스파드라고 하는 거북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게 작가님 본인이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친구들이랑 겪어왔던 이야기들을 만화로 그려주시는 일상 개그물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아 뭐야? 이거 기억났어. 이게 하도 많은 걸 보다 보니 이거 그냥 그거잖아. 뭐. 걔네 되게 또라이 같은 짓 많이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일어나는 그런 개그물이에요. 그거구나. 착각했네. 그러니까 하이 개그 이런 느낌은 아니지. 아니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착각한 거를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징은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이다 보니까 증거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게 남아있을 텐데 그게 나중에 블로그에 올라오면서 저게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개그물 좋아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스파드 작가님은 무한도전 웹툰 특집에 또 나오셔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 다음은 신이 현호 작가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 봤나요? 진짜. 네, 당연하죠. 저 신이 현호 작가님 팬이었어요. 어떤 게 기억나? 그냥 그림체도 내 스타일이고 그런 흑백 톤에? 약간 그 철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솔직히 한 번 봤을 땐 이해 못해. 댓글을 보고 다시 봐. 그러면 약간 조금 이해가 가. 댓글의 순기능. 그래서 댓글에 해석이 없으면은 많은 걸 놓치는 웹툰이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 웹툰?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승사자인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망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해주는 과정에서 그 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품이거든요. 이런 대사가 유명해요. 가는 길에 심심한데 네 이야기나 한번 듣지? 라고 하면서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교훈이라든지 감동을 주는 되게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작가님이 있어요. 알아요? 작가님 아이디가 작가인데
대학일기, 수능일기, 독립일기로 이어지는 3부작 자신의 인생 웹툰이고 제2의 남이 사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진짜 우리네 동년배들이라면 독립일기, 수능일기, 대학일기 아무 사람 없지. 너무 재밌죠 이거. 아 너무 재밌는 일상 개그물이고 천재셔. 그림체가 단순한데도 무언가 잘 그려 보이는 게 스토리가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는 작가님 이모티콘 없으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완전 찐팬이구나. 이 표정이 없다면 이 하얀색 동그라미 세 개 캐릭터가 없으면은 그 내 감정을 못 말한다고. 작가님 본인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말 그대로 일기 형식으로 풀어주시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요거는 일상 개그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려 봅니다. 이것도 그 사는 이야기처럼 엄마와의 관계성이 아주 이 웹툰의 케미가 큰 아주 스토리 좋죠. 줄거리잖아요. 제2의 남이 사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좀 나고 다음은 초 작가의 용이 산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재밌죠. 봤나요? 봤죠. 이건 어땠어요? 이거는 그 판타지물이잖아요. 용으로 변하는. 이제 난나씨 그런 또 착각할까봐 확인 안 할 수가 없네. 또 뭘랑 헷갈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봤나? 가스바드는 정말 아니 그거로 헷갈렸어. 영화 웹툰인데 무슨 그분도 거기 무한도전 나오셨던 분인데 여자분이고 그거 무적 핑크? 착각했어. 무적 핑크랑 무적 핑크 작가님도 되게 유명하죠. 오늘은 제가 빼오긴 했는데 어쨌든 용이 산다로 돌아가면 2013년 7월 2일 연재를 시작한 초 작가님의 작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용 있죠, 용. 환상의 동물인 용이 주인공 옆집에 살거든요. 근데 안 들키려고 사람으로 변신해서 살다가 되게 뜬금없이 들켜요, 게임하다가. 그래가지고 겪게 되는 허무한 개그물을 그린 작품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판타지 개그물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이윤창 작가의 좀비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봤습니다. 어땠어요? 저 애용이도 샀어요. 아, 애용이 빠지면 안 되지. 작가님 이모티콘이랑 애용 인간을 한심하게 보는 그 애용이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이 작가님 그 결혼하셨잖아요. 나이스 진타임에 나이스 진이랑. 김진 작가. 나 김진 작가님도 그 아까 초반에 얘기할 때 빼먹었는데 나이스 진타임도 진짜 올해부터 봤거든요. 초창기부터. 그 나음이 사는 작가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아마 그분이 플랫폼에 연재하기 전에 뭐 다른 거기 도전만 한가 아무튼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식 플랫폼 전에부터 전 챙겨봤어요. 그때도 그냥 일상물 그리셨는 건가? 막 옷 같은 캐릭터 같은 나는 똑같은 걸 통일하는데 나이스 진타임은 그 옷 그리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어. 원피스 같은 거 되게 잘 그리시잖아요. 원피스도 그렇고 일상 옷을 되게 캐릭터화 해가지고 엄청 잘 그리죠. 진 작가님은 재미가 있었어. 그런 게 좀 기억나요. 옛날에 원래 그 회사 다니시면서 연재하시다가 맞아. 그 만화가 좀 잘 돼가지고 이제 완전 전업 작가로 전업하셔가지고 그런 신우이 이야기인가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본인의 인생을 다 담은 웹툰이었는데. 어쨌든 이 좀비딸이라는 작품은 약간 아포칼립스라는 개그가 섞여 있어가지고 낱낱이 때 좀 좋아할 장르인 것 같아요. 좀비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겪게 되는 아빠랑 좀비가 되어버린 딸의 이야기니까 그 특유의 이윤창류 어떤 개그가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은 고깃 작가님의 물레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아니요. 2019년 12월 8일 작품인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성장 만화입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이랑 좀 오버랩에 대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주인공이 말 그대로 점수에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가거든요. 그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낱낱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그냥 점수에 맞춰가지고 대학교 온 케이스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랑 좀 겹쳐져가지고 재밌게 봤던 작품이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드려 봅니다. 다음은 남수 작가님의 바른년의 길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남수 또 엄청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이 작품 봤어요? 봤죠. 2018년 3월 12일 연재를 시작했는데 여자 주인공이 겪게 되는 뭐 인생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이게 데뷔작이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림체 되게 깔끔하시고 스토리 좋은데 아마 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서 연재로 넘어간 케이스. 그림체가 너무 예쁘고 또 요거는 그 OST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노래 저는 너무 좋죠. 약간 웹툰이 좀 이렇게 장기 연재다 보니까 초반 그림체랑 후반 그림체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초반 그림체도 어색하지 않은 달라지긴 했는데 초반 그림체도 되게 이쁜 약간 그런. 작가님들이 그리다가 막 점점 발전하시잖아. 맞아. 이분도 발전하셨는데 그 초반에 그것도 너무 예뻐서. 어쨌든 이런 로맨스 그 다음에 어떤 인생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은 슈퍼스트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봤나요? 슈퍼스트립이요? 마치 이거는 마블 스튜디오처럼 네이버에서 만화 여러 개를 다중 세계관으로 묶어놓은 작품이에요. 히어로와 빌런이 교차하면서 등장하는 네이버판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거든. 우와. 대표 작품으로는 신석기녀, 부활남, 테러맨 등등이 있는데 이런 몇 개의 작품들이 엮여가지고 마블 코믹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블 영화의 특징이랑 똑같은데 재밌는데 볼 게 너무 많아. 캡틴 아메리카 봐야지, 아이언맨 봐야지, 토르 봐야지 하는 것처럼 위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함께 봐야지만 좀 이해가 잘 돼가지고 그게 좀 지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좀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슈퍼스트링 이런 거 좀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은 정서 작가님의 투명한 동거라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봤나요? 아니요. 작가님 나나씨 좀 좋아할 것 같은데 특유의 좀 잔잔한 분위기와 그림체가 특징이고 요거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지방령이랑 만나가지고 겪게 되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고민,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서 이런 장르 좋아하시면 추천. 다음은 마지막인데 맹물 작가님의 연애학 깁스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안 봤겠죠?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을 꼽으라고 하면 이 맹물 작가님을 꼽을 텐데 이 작가님은 예를 들면 연애학이라는 작품을 좀 보면 이게 로맨스물 같은데 로맨스물이 아니고 주인공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회사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또는 연애가 합쳐져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인생의 깨달음 같은 것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읽다가 좀 찌질의 역사처럼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해주는 작품이라 가지고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나의 웹툰 연대기 네이버 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에 나나산데 추천해줬던 차차차라는 거 있죠. 봤어요? 안 봤구나. 안 봤어. 차차차나 뭐 키스우드, 뭐 고향의 꽃 등등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빼버렸고 뭐 조석 작가 이런 것도 유명하시죠. 마음의 소리 그런 거 다 빼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 나나씨 보고 싶거나 하는 게 좀 있어요? 약간 그런 추억 여행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얘기 안 한 거 중에 얘기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한경찰님 진짜 좋아요. 황경찬? 한경찰. 그게 뭐야? 한경찰 작가님이 또 네이버에서 많은 걸로 연재를 하셨는데 그 작품들 다 좋고 그림체가 정말 좋답니다. 뭐 좀 조금 소개해 주세요. 대충이라도. 이분이 했던 게 제가 잠깐만요. 그 스피릿 핑거스라는 아. 그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봤다. 그거 봤지. 그건 원래 고고루키로도 재밌게 봤었고. 고고루키는 원래 다음 웹툰이었잖아요. 맞아. 이후에 네이버로 넘어온 걸로 기억나는데. 네이버로 넘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머브리즈 약간 단편식으로 살짝 하시고 지금 그 그의 우리는의 웹툰 버전으로 그게 좀 특이하게 웹툰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드라마가 먼저 나오고 그거를 이제 웹툰 버전으로 같이 동시 연재를 했잖아. 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게 막 그 좀비물 그거? 좀비물을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의 우리는 로맨스. 아 로맨스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건 뭐지? 어쨌든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이 그림체가 아주 좋습니다. 한경찰 작가님 나나의 개인적인 픽. 요즘에 근데 위에 것들 다 완결난 작품이다 보니까 유료화돼가지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삶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좀 보시길 추천드려보고 웹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콘텐츠가 된 것 같아요. 위에서 말한 것만 해도 거의 30개 이상 작품이 나왔는데 앞으로 진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할 좋은 취미 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웹툰 특집을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웹툰이라는 걸 돈 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죠. 사실 맨날 공짜로 보는 버릇이 있는데 영화 같은 것을 돈 주고 보는 건 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웹툰도 언젠가는 좀 그런 우리에게 좀 문화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웹툰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었나요 혹시? 네. 거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얼굴 봐서 반가웠고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 꾸준히 할 수 있는 코로나 안 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조심하기를 바라면서 방구석에 박혀서 웹툰이나 좀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웹툰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